김민재 선수를 둘러싼 영국과 독일 언론의 기싸움이 벌어진 가운데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에서 김민재 선수에 대한 관심이 여전함을 언급하며 프리미어리그 이적으로의 가능성을 알려 화제입니다. 미넨에서는 다이어에게 밀려 주전으로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김민재 선수는 최근 독일 키커즈를 시작으로 몇몇 게르만 언론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집중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우선 선발 라인업 어디에도 김민재의 이름이 없었지만 미넨은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김민재의 정당 가치, 그러니까 수백억대에 달하는 몸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실제하지 않는 논란을 일으키며 다이어에 대한 평가를 높이기 위한 얕은 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공교롭게도 김민재가 빠진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점은 일면 김민재 선수 개인으로는 아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적한 뒤 그의 활약은 그 자체로 경이로웠습니다. 3선발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붙박이 독박 수비를 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줬고요. 아시안컵 직전까지 미넨이 치렀던 24경기에서 21경기에 출전했는데 초반 2경기를 제외하며 모두 풀타임 출전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죠. 혹사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김민재에 대한 독일 언론의 평가는 이상하리만큼 박합니다. 반면 영국 언론은 기죽을 필요 없다며 김민재를 감쌉니다. 독일 언론의 평가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잉글랜드 구단들 중에 여전히 그에 대한 관심을 표하는 구단이 많다. 프리미어리그 부자 구단들 중에는 그의 이적료가 문제되지 않는 곳이 여럿 있다. 분데스리가에 비해 공수 전환이나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김민재에게는 더 어울리는 무대이기도 하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두는데요. 오늘은 김민재 선수가 최근 90분 내내 벤치에 앉아 다이어에게 밀린 모욕을 당한 와중에 영국 언론들은 어떻게 그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영국 현지 언론 디 애슬레틱은 김민재는 견고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그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냅니다. 기자는 라치오와 2차전을 앞두고 토마스 투엘 바이에른 뮌헨 감독의 발언을 옮겼는데요. 늘 남탓하기로 유명한 투엘 감독은 이번에도 지난 1차전 패배와 최근 경기력이 부진한 이유를 수비수 문제라 꼭 짚어 말했죠. 이번 시즌 우리가 겪은 문제는 같은 포백으로 뛸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우린 항상 팀으로 잘 대처해왔다. 하지만 최근 우리는 우리 기준에 비해 너무 많은 골을 내줬다. 부상이나 경고 누적인 선수를 제외하고 매일 뛰는 김민재 같은 선수들이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어 전술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민재의 개인적인 실수 때문에 1차전 경기 리듬을 잃었다. 라치오는 역습 플레이에 능하기 때문에 뮌헨은 공격할 때 점유율이 좋은 수비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90분 동안 최고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이어는 이에 완벽한 선수다라는 황당한 분석까지 내놓으며 말입니다. 물론 이미 경기 전부터 김민재를 대신해 토트넘에서 4번째 수비수로 밀려나며 케인의 애완 선수로 기용돼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은 다이어를 라치오 2차전 선발 센터백으로 기용할 것이라는 조짐은 여러 곳에서 관찰됐습니다. 독일 매체 빌드는 경기를 하루 앞둔 날 김민재가 라치오전을 앞두고 열린 최종 훈련에서 A그룹에 들지 못했다. 김민재는 선발이 아닌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할 것이다. 투헬 뮌헨 감독은 김민재 대신 다이어, 마테이스 더 리우트로 중앙 수비 라인을 정했다고 알리며 김민재 선발 탈락을 전했거든요. 아예 다이어와 투헬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언급한 언론도 있었습니다. 뮌헨 소식만 주로 다루는 바이에른 스트라이크스는 더 나아가 투헬 감독의 다이어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지금까지 활약에 만족하며 정규 계약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소한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바이에른 뮌헨 선발 자리를 지키게 될 것이며 김민재는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실제로 이날 경기에서 투헬 감독은 김민재를 내내 벤치에 앉히고 다이어와 더 리우트를 축으로 포백을 꾸렸는데요. 놀랍게도 이 결정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슈팅 24개를 시도하는 동안 다이어의 삿대질 지휘 아래 라치오의 유효 슈팅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고 3대0 완승으로 1차전 패배를 뒤집으며 8강에 올랐거든요. 하지만 이날 경기를 되짚으며 김민재의 상황을 조명한 영국 디 애슬레틱은 김민재의 존재가 승패에 영향을 미쳤다는 독일 언론의 분석에 반기를 듭니다. 독일에서 김민재를 비난하는 것은 다소 인종차별적인 평가다. 비난은 김민재가 아니라 부상과 경고 누적에 시달린 다른 수비수들이 받아야 한다. 나폴리에서 김민재를 지도했던 루치아노 스팔레티는 지난해 그를 세계 최고 센터백이라고 불렀고 그의 최고의 성과를 냈다. 로즈 슈미트 전 베이징 고안 감독은 잠재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최근의 경기력은 김민재 개인의 경기력 문제라기보다는 투헬 감독, 케인과 다이어의 담합이 만들어낸 선수단 전체의 무기력함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김민재를 감쌌죠. 이어 기자는 김민재 찬양가를 부릅니다. 전투적인 플레이 스타일과 박스 안에서 적극적인 존재감으로 영입된 김민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포백 라인의 중심으로 지난 시즌 내내 활약했다.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이 겪은 여러 문제를 생각하면 그에게 너무 많은 비난을 퍼부어선 안 된다. 뮌헨은 리그 경기 프랑크푸르트전에서 5대1을 기록하며 단 한 골만 내줬는데 이때 투엘 감독은 마르자위, 다요 우파메카노,
김민재, 데이비스 등 자신이 선호하는 수비진을 내세웠다. 그리고 이때는 김민재가 위대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민재는 주력과 좋은 포지셔닝을 갖고 있으며 키도 크다. 또 중원까지 공을 잘 운반하고 패스는 엘리트 수준이며 가로채기 비율은 90분당 2.18개로 상위 5대 리그 선수 중 99번째 100분위 안에 있다. 상위 1%의 선수라는 말이다 라고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까지 들어가며 설명했죠. 그리고 잠깐! 광화문 브리핑이 개국한 지 2년여가 다 되어갑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든든한 지원이 필요한데요. 항상 저희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 주시는 협력사 한 곳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나고 가만히 두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손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죠. 방통위에서 제정한 경품 고시제에 따른 합법적인 지원금이니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정당은 매달 10,000명 이상이 신규 가입하고 누적 후기만 1.5만 개 이상인 대리점입니다. 불이웃 1억 기부도 하고 부산시 벤처기업 인상도 받은 믿을 수 있는 곳이죠.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 언제든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니 같이 상담 받아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18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 최신형 스마트폰 증정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니 꼭 구독하셔서 당첨도 노려보세요. 기자는 김민재 선수의 경기력 외적 부분에 대해서도 극찬하며 다음 시즌 선전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리더십과 압박 속에서 침착함과 같은 다른 방어적인 자질은 측정하기 어렵다. 이런 모습은 민hen보다 적응할 두 번째 시즌에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제 겨우 한 시즌 보내고 있는 김민재는 차기 감독 밑에서 지금보다 나은 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이는데 이번 여름에 선수단 물갈이에서도 살아남을 몇 안 되는 선수 중 하나이기도 하다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잉글랜드 이적이 불가능한 이야기만도 아니라는 점을 짚습니다. 여전히 잉글랜드에서 김민재에 눈독 들이는 구단이 있다라고 말이죠. 실제로 투엘 감독 체제가 다음 시즌까지 이어진다면 김민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적이라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르긴 합니다. 실제로 김민재 이적 당시에도 맨유, 토트넘, 리버풀에서 김민재에 대한 공개 러브콜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를 데려오기 위해 제대로 칼을 갈았던 것으로도 유명하죠. 물론 이적 첫 해에 수백억에 달하는 이적료와 몸값을 주고 김민재를 데려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김민재의 미련이 남은 영국 언론들이 그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려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요즘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날 겁니다. 다 무너져 내리는 집 기둥을 혼자 끌어안고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까스로 버텼더니 왜 나머지 벽체는 그대로 무너지게 줬냐며 대를 화내는 투엘 감독 밑에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김민재를 위해준다며 하는 말도 어이가 없습니다. 김민재는 너무 지쳐있다. 이미 민재는 자신의 한계를 초과했다. 김민재가 못해서가 아니라 다이어가 잘해서 선발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선수를 지명할 권리가 있고 앞으로 더 지독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라는 말을 뱉었죠. 물론 이는 투엘 감독이 정말로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재가 잘하긴 하는데 난 다이어를 쓰고 싶다. 왜냐? 친하니까 라는 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실제로 다이어의 목소리에서 투엘과 다이어 사이의 끈끈함이 드러나는 정황 증거도 있거든요. 다이어는 최근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민헨 전담 기자 캐리 하우와의 인터뷰에서 투엘 감독이 떠나는 것이 아쉽다며 말한 적이 있는데요. 다이어는 감독님이 떠나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민헨으로 데려온 감독이고 관계가 좋다. 최근에는 쉬는 날에 골프장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떠나서도 투엘 감독은 매우 좋은 감독이기에 사임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린 팀으로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여전히 나와 케인 그리고 선수들은 감독님과 앞으로도 함께하길 바랄 뿐이다 라고 말한 적도 있죠. 여러모로 김민재가 활약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요즘 김민재 선수가 그동안 보여준 확실한 기량을 10분 발휘해 이번 사태는 잠시 지나가는 바람으로 여길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